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나이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예비 시모가 평소에 즐겨 듣는다고 하셨던 이 채널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생각했었지만 더 길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예비 시댁 집안 식구들 때문에 결혼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담동에서 헤어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1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헤어숍을 운영하게 되었던 건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 미용하시는 걸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용사가 되고 싶었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항상 고생해줬던 남자친구는 5년 정도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왔었어요. 직업이 같다 보니 대화도 잘 통했고 가치관이 맞아 오랜 기간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였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예비 시댁 식구들이 제 얼굴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 하시길래 바쁜 시간을 피해 저녁 시간대 남자친구와 예비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서울에서 지내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지방에서 살고 있다 보니 도착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손님한테 신경을 쓰느라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지만 그래도 밝은 얼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은 전부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남자친구한테 들었던 터라 저희 헤어숍에서 사용하는 제품 몇 개를 들고 들어갔었죠. 어서 와요.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초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곧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예비 며느리인데 너무 딱딱하게 격식 차리는 것도 불편하잖아. 그나저나 쇼핑백에 들어있는 그건 뭔지 좀 볼 수 있을까? 우리 주려고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아까부터 궁금했었거든. 속 타게 하지 말고 후딱 좀 꺼내 봐봐. 네, 별건 아니고요. 저희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농사일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네일숍도 같이 운영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건 푸석해진 머릿결을 정돈해주는 헤어 제품이고요. 이건 거칠어진 손을 정돈해주는 보습 크림이에요. 저희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제일 비싼 제품이에요. 어머, 요즘 한창 바쁜 시기라 시내에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비누로 한 번에 다 해결하는데 마침 잘 됐네. 내 아들한테 대충 듣긴 했었는데 청담동인가 부자들만 산다는 비싼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다며? 나는 내 아들이 농사일은 도와주지 않고 가위질 한다고 해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몰라. 남자가 미용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보다시피 우리 가족은 농사꾼 집안이라 하나 있는 아들이 미용한다니까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여자들이나 하는 미용을 저놈이 한다고 했을 때 얘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니까. 그래서 한동안 연락까지 끊고 얼굴도 안 보고 살았었어. 그런데 거기 서울에서는 내 아들도 인정받으면서 일을 한다더만 그 말이 사실인감? 아들놈이 원체 말을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짝 밑에서 일을 한다며? 아, 네. 저와 같이 일한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저희 미용실에서 제일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관리받으려면 길게는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걸요.
여자들이 대부분 미용을 하지만 요즘은 남자들도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깡촌에서만 살아서 서울은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면 연예인들도 볼 수 있다면서요? 나중에 저희도 연예인 좀 구경 좀 시켜줄 수 있어요? 저희 헤어숍에서는 연예인들이 한두 명 정도는 오는데 그렇게 자주 오는 편은 아니에요. 저희는 예약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서 연예인들은 시간대를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나중에 서울에 오시면 제가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을 해드릴게요. 낮에는 바빠서 신경을 못 써드리니 저녁쯤에 오시면 조금은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새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 한번 가보면 안 돼? 나도 이제 결혼해야 될 거 아냐. 언니야, 이미 결혼했지만 나는 이렇게 살다간 결혼도 꿈도 못 꿀 것 같아. 여자는 관리하기 나름인데 지금 날 봐봐. 맨날 밖에서 농사일만 하다 보니 얼굴도 다 타버렸고 머리도 푸석거려서 빗질도 안 될 정도라고. 나도 청담동에서 관리 한번 받아보면 안 될까? 새언니, 저 이번에 가게 되면 신경 좀 써줄 수 있어요? 제가 저기 옆 동네에 마음에 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요. 워낙 눈이 높아서 저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이번에 제대로 내 남자로 만들고 싶은데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할 수 있게 관리 좀 해주세요. 너는 미용실에서 관리를 받는 것보단 의사를 찾아가 고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손볼 곳이 한두 군데냐? 잠깐 인사만 하러 온 거예요. 저희는 내일 아침 일찍 예약 손님이 잡혀 있어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할 얘기 다 끝났으면 이제 일어나도 되죠? 아버지는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리셨어요? 온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려는 거야? 조금만 더 있다가 가지. 너희 아빠가 화가 풀리겠니? 그렇게 말렸는데 네가 결국 미용사가 되겠다고 집 나갔잖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10년이에요.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결혼할 사람 데려왔는데 그래도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이래서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이 사람이랑 단둘이서 살고 싶을 뿐이라고요.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잘했다는 거야? 우리 집안의 아들이라곤 너 하나밖에 없는데 대를 이어서 농사일을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남자가 돼가지고 가위질 한다는 게 말이 되니? 계집들이나 하는 미용을 왜 남자가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들 전부 물려받을 생각이 없는 거냐? 저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매형한테 주세요. 제가 언제 그런 거 받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오지 않겠다고 했던 거예요. 예비 시부는 남자친구가 미용을 한다는 걸 심하게 반대했었다고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지간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지낸 지 10년이나 됐다는 말에 좀 충격을 받았었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10년의 세월을 등지고 살았다는 건 저로서도 많이 놀란 상태였었죠. 남자친구는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얘기를 잘 안 했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에 많이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식구들을 창피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부가 방에서 나오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고 남자친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는지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남자친구를 뒤따라 가려는데
손 아래 신우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달라며 명함 하나를 받고 싶어 하길래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 아래 신우는 뭔가 상당히 기대에 찬 눈빛으로 명함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엄청난 일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태로 남자친구와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시댁 식구들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남자친구와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화를 나눴었죠. 본인도 많이 답답했었는지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관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조만간 서울에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자친구랑 의논하면서 결혼식에서까지 얼굴을 붉힐 수는 없지 않냐고 제가 좋게 설득했어요. 본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예비 시댁 집안 식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죠. 그렇게 약속을 잡고 서울로 올라오게 된 예비 시댁 식구들과 함께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를 이어 나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고 남자친구와 안 좋았던 감정들을 좋게 풀어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한 선택인 것 같았죠.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가 끝이 나고 예비 시댁 식구들은 남자친구 집에서 하루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손 아래 신우가 남자친구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손 아래 신우가 제 미용실에 찾아와 관리를 받고 싶다며 남자친구한테 보채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오전 시간에 들리면 괜찮을 것 같다고 좋게 얘기해 주었어요. 좋은 분위기로 식사를 끝냈는데 얼굴 붉히면서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허락하자 손 아래 신우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는지 들떠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게 다음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예약 일정을 확인한 뒤 오전에 오게 될 예비 시댁 식구들이 관리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인했어요. 그래도 2시간 정도는 예약이 잡혀 있지 않아 그 시간대 남자친구와 제가 예비 시댁 식구들을 관리해 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오픈을 함과 동시에 남자친구는 예비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헤어숍으로 들어왔어요. 동네 미용실보다 훨씬 큰 규모라서 많이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여기저기 구경하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시댁 식구들의 후석해진 머리를 서둘러 관리를 해준 뒤 다음 예약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정신없이 움직였죠. 그런데 손 아래 신우가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준비한 네일숍을 보더니 자기도 관리 좀 받고 싶다고 하길래 막 출근한 직원분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뒤이어 손이 신우와 시모도 네일을 받으셨죠. 시부는 농사일하면 어차피 손이 더러워지는데 뭐하러 하냐고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비 시부는 커트도 받지 않으시고 빨리 가자고 재촉만 하셨어요. 당신 아들한테 커트하는 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부는 헤어숍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많이 불편하셨는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셨습니다.
눈치를 보게 된 시모와 신우들은 헤어숍에 더 있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시부의 언성에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나중에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손님 관리하는 것보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한 번에 기가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농사일도 바쁘니 한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약 손님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헤어숍 문 앞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신다는 연락도 없으셨잖아요. 근처에 잠깐 볼 일이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기용 씨는 잠깐 외출해서 자리에 없거든요. 아들 얼굴 보러 온 거 아니다. 며칠 전에 관리받고 갔었잖아. 그런데 머릿결도 그렇고 손톱 관리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래서 비싼 돈 주고 이런 곳에 와서 관리 받는 건가 싶더라. 내 딸들도 또 오고 싶다고 하길래 데리고 왔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시술인가 뭔가 또 받을 수 있는 거지. 일단 손님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저기 쉬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차례되면 불러주고 먼저 내일부터 받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는데 손님들 기다리는 거 지루해 할까봐 저런 것도 가져다 놓은 거야. 여기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가면 될 것 같네. 저거 다 서비스로 나온 거지? 나도 나이를 먹었지만 마음은 아직까지 처녀 때나 다름없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니까.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받았는지 모르겠어. 오늘 아주 작정하고 온 거니? 제대로 관리 좀 해주면 좋겠다. 새언니, 저 아예 청담동으로 이사 올까 봐요. 여기 남자들 왜 이렇게 다들 잘생겼어요? 나도 꾸미면 봐줄 만한 얼굴인데 서울 남자 하나 잡아서 결혼할까 봐요. 그럼 새언니, 미용실에 계속 올 수 있잖아요. 저 이번에 파마랑 염색도 좀 하고 싶은데 아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주세요. 저희가 예약 손님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어드릴 수는 없어요. 미리 연락을 하시고 오셨으면 오늘은 힘들다고 설명해 드렸을 텐데요. 어머, 손님이 우선인가? 가족이 먼저지. 우리가 여기까지 버스 타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힘들게 온 김에 스트레스 좀 풀고 제대로 대우받고 싶다는데 그냥 돌려보낼 건 아니지? 아니면 아예 예약 다 끝나고 마감 시간대 우리 해주면 되겠네. 그때까지 여기서 푹 쉬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 그러면 되겠네.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예약 손님들부터 빨리 끝내라. 우리는 저기 앉아서 구경도 좀 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미용실 안을 들쑤시고 다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닌 손님들 시술 받고 있는 앞에 앉아서 대놓고 쳐다보기도 하고 서비스로 준비된 음료와 간식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정신없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서둘러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지금의 상황을 알렸고 거의 다 도착했다는 말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저는 예비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너무 실망스러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이게 저번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가져왔던 제품들이지? 너무 좋아서 펑펑 쓰다 보니까 벌써 절반 이상 써버렸더라고. 몇 개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더 챙기면 되지. 뭘 고민해? 가방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많이 쌓아둬봤자 뭐 하겠어? 아끼면 똥 된다는 말 몰라? 우리가 남이야. 이제 한 가족이라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거나 다름없는 거다. 한 번 오는 거 힘드니까 이왕 온 김에 가방에 넣어갈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가져가라. 엄마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 헤어드라이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게 무슨 태풍이 오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건 하루 종일 말려야 하는데 저번에 사용해보니까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마르더구만. 아유, 세상에. 무슨 제품들이 이렇게나 많아. 죄다 영어로 쓰여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머리에 뿌리고 헹구면 다 좋은 거겠지. 엄마 가방 안에 봐봐라. 저기에 있던 빵이랑 음료수인데 우리 동네에 있던 빵집 빵이랑 맛이 차원이 다르더라.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터질 정도로 구겨 넣어라. 그래야 후회 없어. 엄마, 나 여기에 있는 네일 제품들 챙겨도 되는 거지?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 정말 많은 것 같아. 이제야 나도 빛을 좀 보는 것 같아. 남자들이 막 고백하면 어쩌지? 나 꽤 눈 높은데 서울 사람 아니면 이제 남자로도 안 보일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언제 시술 받을 수 있는 거야? 아직 멀었나?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가방에 집어넣은 물건들 전부 제자리로 다시 올려놓지 못해?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민폐라고. 엄마는 내 얼굴에 먹칠하고 싶어요? 내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가족이면 서로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지. 돈 많고 잘 사는 집안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나저나 상견례는 언제 할 거니?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 생각에는 7월쯤에 후딱 해치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세상에. 먹던 음료수를 머리에 쏟아 뿌렸네. 시모는 빵과 음료수를 먹으면서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저희 쪽으로 걸어오려는 순간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시술을 받고 있던 손님의 머리에 음료수를 쏟아 부었고 화가 난 손님은 예비 시모에게 화를 내고 말았죠. 시모는 미용실인데 뭐가 문제냐면서 다시 머리 감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되려 더 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저희 헤어숍 단골이셨던 분이시라 시끄러워도 참고 계셨는데 음료수를 머리에 엎어버리면서 결국 화가 터지고 말았던 거죠. 저와 남자친구는 죄송하다며 그날 받게 될 시술에 대한 금액은 받지 않겠다며 최대한 진정을 시켜드렸어요. 여기가 얼마짜리 미용실인데 돈을 안 받겠다는 거야? 음료수 좀 쏟은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머리 감고 다시 말리면 되는 거잖아. 돈은 내놓고 가시오. 내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게 일하는 거 안 보여요? 머리채 잡아 뽑기 전에 돈은 내놓고 가야 할 거요. 내가 그쪽 얼굴 익혔어. 제 머리에 음료수 쏟으셨으면 먼저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옷까지 전부 물들어 버렸잖아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걸치고 있는 재킷만 500만 원이 넘는 거라고요. 원장님, 저 오늘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먼저 가볼게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다 변상해 드릴 테니 일단 화부터 가라앉히세요. 세영씨, 손님 저쪽으로 모시고 가서 다시 관리해 드리고 재킷은 서둘러 세탁소에 맡기세요. 엄마, 이제 잘이 났다. 우리가 앉으면 될 것 같아. 세언니, 저 먼저 앉을게요. 조만간 소개팅 한번 할 거거든요. 신경 좀 팍팍 써주세요. 아래 신우는 사태 파악을 못했고 해맑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 예비시댁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난처했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전혀 미동조차 없었어요. 지금의 사태를 최대한 빨리 가라앉힐 방법은 예비시댁 식구들을 최대한 좋게 해서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께 일단 최대한 맞춰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예비시댁 집안 사람들의 성격을 봤을 때 그냥 나가라고 하면 순순히 말을 따를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저와 함께한 남자친구를 봐서 저는 폭발할 것만 같았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온갖 비싼 것들만 골라서 몇 시간에 걸쳐서 시술을 받은 예비시댁 식구들은 마음에 들었는지 흡족해하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하는 걸 얻은 그 사람들은 볼 일이 다 끝났는지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데 남자친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이용을 하셨으면 돈을 내셔야죠. 설마 그냥 가시려는 거예요? 손님께서 결제하실 금액은 세 분 해서 총 450만 원입니다. 할부로 하시면 6개월까지 무이자가 되거든요. 아니면 일시불로 하시겠어요? 그리고 손님들 제품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총 600만 원 결제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 결제를 해주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아들, 지금 나를 손님 취급하는 거니? 고장 명품 가지고 돈 받으려는 건 아니지? 얘 새아가, 내 아들이 뭘 잘못 먹었는지 이상한 말을 계속 하는데 예비 며느리 너도 내가 돈을 지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런 걸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우리 이제 그만 가봐도 되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우리가 남이야.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사이가 될 텐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감정 상하게 하겠어? 새언니, 나 며칠 뒤에 또 와도 되는 거죠?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냥 나 여기서 살까? 엄마, 나 봐봐. 이게 뭔 줄 알아? 100만 원이나 하는 무지개 옴브레 머리래. 나 이제 농사일 때려치우고 청담동에서 살고 싶은데 여기 집 좀 알아봐주면 안 될까? 오늘 나한테 전화번호 물어볼 남자들 꽤 될 것 같지? 오빠, 나 괜찮은 것 같아? 기웅 씨 말처럼 시술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를 해 주셔야 되세요. 저번에는 간단하게 해드린 거라 돈을 받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돈을 주셔야 저희 직원들 월급도 주고 미용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고생한 만큼의 대가는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방에 넣으신 제품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푼 하는 제품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면 운영하는데도 차질이 생기거든요. 제품을 꼭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면 돈을 지불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리 가족이 된다 해도 기본적인 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웃으면서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애미인 나한테 감히 돈을 달라는 거야? 예비 며느리?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시집살이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 생각 못하니? 제가 언제 결혼한다고 확정 지었나요?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걸요. 아무리 기웅 씨와 제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지만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오늘부로 저희는 그만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기웅 씨가 오늘 어디 다녀왔는 줄 알아요?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에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타이밍이라는 게 참 웃기지 않아요? 더 이상 기웅 씨가 저희 직원이 아니고 오늘부로 헤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어머니와도 인연을 만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이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결제를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을 부를까요? 어머, 새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돈을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냥 해줄 것처럼 했으면서 갑자기 돈을 달라면 저희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준비해요? 그리고 우리 오빠랑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인 거죠? 저희가 너무 받아먹기만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요? 그동안 많이 벌었으면 이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지. 하여간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엄마, 빨리 결제해주고 그냥 가자. 내가 무료 봉사하는 핫바지로 보여요? 다음 손님들도 받아야 하니까 당장 시술비 450만 원 결제해주고 다음부터는 동네 미장원이나 알아보세요. 아유, 그러지 말고 오늘만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 다음부터는 오지 않을 테니까 그냥 무상으로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카드가 어디 있겠어? 여기 올 차비만 가지고 왔지. 아들한테 용돈 받아서 내려갈 생각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 그리고 기웅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려. 그러니까 내 아들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는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결국 남자친구가 이 문제를 예비 시부에게 알리자 전화를 바꿔달라며 난리를 치게 되었고 시모와 신우들은 벌벌 떨면서 시부의 목소리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결혼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좀 더 미용 일에 집중을 하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었어요. 자신의 꿈을 더 펼치고 싶어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면 시댁 집안과 이런 마찰이 계속 생길 거고 앞날의 지장을 받게 될 것 같아 서로가 갈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저희는 천천히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확실하게 마음을 잡을 수 있게 행동을 보여주게 된 거였어요. 예비 시부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에 예비 손이 신우가 어쩔 수 없다는 듯 포기한 얼굴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450만 원을 결제하자 갑자기 폭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뼈도 못 추린다면서 집으로 돌아가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그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남자친구였던 그 남자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고개를 떨구었지만 이건 남자친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저희는 각자 갈 길을 가는 거고 남자친구가 좀 더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어수선했던 날들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예비 시모였던 분이 저희 미용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안 좋은 얼굴로 들어오시길래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남자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자 첫째 딸이 둘째 아들은 농사일에 관심도 없는데 그만 땅을 자기 남편한테 넘겨달라고 한바탕 난리를 쳤었나 봐요. 농사일을 더 이상 운영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아버님은 결국 땅을 사위한테 넘겨주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첫째 딸과 결혼하고 언제나 한결같았던 모습을 보여주던 사위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버님이 땅을 넘겨주는 순간 가족들 몰래 땅을 전부 헐값에 처분했고 그 돈을 들고 잠적해버린 상태였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상황 속에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했지만 이미 핸드폰 번호를 바꾼 상태였죠. 저도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찾아오신 거였고 그 사람의 연락처를 저에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도 물어보셨죠.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연락처와 이사간 곳이 어디인지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앞날을 막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었죠. 제가 알고 있는데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자 예비 시모였던 분은 한바탕 난리를 치시다가 경찰의 제재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나중에 제가 그 사람한테 따로 집안 사정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집안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 거였죠.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두 번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결혼을 했다면 앞으로의 제 삶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래서 배우자만 보는 게 아닌 집안 사람들까지 전부 다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오늘 하루 힘내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원에 사는 33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겪은 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요즘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 사연의 주인공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아빠입니다. 어릴 적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위인을 대거나 유명한 사람들을 대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한결같이 아빠의 이름을 대곤 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은 저희 아빠예요. 엄마는 저를 낳고 돌아가셨고 엄마를 대신하여 홀로 저를 지금껏 돌봐주셨죠. 사람들은 저희 아빠를 두 가지로 나눠서 부릅니다. 미혼부와 연탄 배달 장수라 하더군요. 제가 어릴 적에는 동네에서 아빠에게 미혼부라는 꼬리표와 연탄 배달 김씨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창피하지 않냐면서 나 같으면 쪽팔려서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아빠를 창피해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혼자서 딸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저를 반듯하게 키워주셨으니까 감사했죠. 아빠가 절 버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대학까지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했네요. 저희 아빠는 연탄 배달 일을 하며 저를 키워주셨는데 아침 새벽에 나가서 오후 5시쯤 항상 집에 옵니다. 일이 끝나면 어김없이 동네 목욕탕에 가셔서 자신의 몸에 묻은 검은 얼룩들을 말끔히 지우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오곤 하셨어요. 연탄 배달 장수를 40평생 하셨는데 단 한 번도 퇴근하고 올 때 연탄재가 묻어서 온 법이 없었네요. 한 번은 고등학교 때 한겨울에 아빠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저는 그 말로 인해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아빠에게 꼭 효도해야겠다는 다짐을 속으로 한 적이 있네요. 아빠는 내일 목욕탕 가서 씻고 오는 게 귀찮지도 않아? 그냥 배달 끝나고 집에 와서 씻어. 동네 목욕탕이라고 하지만 버스로 20분 타고 가야 하잖아. 아빠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추운 날은 그냥 바로 집으로 와. 에이, 그럼 쓰나? 우리 공주님한테 행여나 연탄재 묻을까봐 아빠가 얼마나 신경 쓰는데 전혀 귀찮지 않아. 아빠는 이 일하면서 너한테 연탄 배달하는 집 딸이라는 소리 안 듣게 키우고 싶어. 아빠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공주님을 둔 아빠라서 그래. 예쁜 것만 보여주고 싶고 곱게 키우고 싶은데 아빠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렇게 말끔하게 우리 딸 앞에 서는 것밖에는 없네. 아빠가 일하고 그냥 집에 가봐. 그럼 아빠 흔적이 집 여기저기 묻어날 테고 행여나 친구들 초대할 일 있고 그럼 어떡해. 연탄 그릇 냄새가 옷에 배면 얼마나 안 빠지는데 너 교복에 배면 큰일이잖아. 아빠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 그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테니까 당당하게 다녀.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말해봐. 오늘 아빠 월급 받았으니까 맛있는 거 먹자. 아빠는 없이 살아도 먹는 건 잘 먹자는 주의여서 항상 월급날이 되면 선뜻 사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사주고는 했습니다. 그날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대게찜을 먹으러 갔네요. 예전에 대게찜을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적이 있는데 아빠는 그걸 기억하고 식당을 알아봤었더라고요. 그렇게 대게찜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아빠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한동안 연탄 배달 일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갔었죠. 저와 아빠는 곱게 쪄서 나온 대게를 맛있게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아빠에게 시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저와 아빠가 단둘이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으니 오해를 했던 것 같았죠. 부모와 딸로 안 보인다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기 시작했네요. 아저씨, 능력 좋습니다. 나도 알려줘봐요. 내가 수강비 줄 테니까. 난 소원이 이렇게 예쁘고 어린 아가씨랑 밥 한 끼 먹는 게 소원인데 아저씨는 무슨 재주로 이렇게 능력이 좋으시나? 돈이 많으시나? 그럼 무료로 알려주든가. 많이 취하셨나 보네. 내 딸입니다. 어디 봐서 그런 막말을 해요? 좋은 음식 먹고 행패 부리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고 가시는 게 좋겠네요. 더 이상 우리한테 말 걸면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무슨 소리야, 딸이라고? 전혀 안 닮았는데 무슨 딸이라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말고요. 딸이면 나 소개시켜주면 되겠네.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그래도 너무 안 닮았다. 아저씨한테서 낳을 수 없는 유전자 같은데? 도저히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나 시비 거는 남자에게 따져 물었네요.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건드냐며 가서 밥이나 먹으라고 말했고, 술에 취한 옆 테이블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려 하자 아빠가 막으면서 식당은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젊은 남자한테 허리를 다치고 말았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주저앉자 남자는 큰일이 난 줄 알고 일행과 함께 식당을 도망쳤습니다. 숨도 못 쉬며 아파하는 아빠를 모시고 곧장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는 허리에 금이 갔다며 몇 주 입원을 권했고, 당분간 일을 하지 말고 허리 보호대를 차고 퇴원을 하게 됐네요. 하지만 더 큰 일이 저희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개 식당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남자 일행들을 찾지 못했다면서 저희에게 그날 일에 대한 배상을 모두 하라면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경찰들 말로는 시비 건 남자들이 음식값을 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시비를 걸고 도망친 것 같다며 저희가 당한 것 같다고 했네요. 그리고 마치 빨리 배상하고 일을 끝마치길 원하는 듯 보였어요. 저희에게는 엄청 큰 일인데 정말 남일처럼 쉽게 말하자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일을 저희 탓으로 끌고 가더군요. 남자들의 음식값은 4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부서진 테이블이며 깨진 유리잔 등을 대면서 식당 주인은 저희에게 10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아빠 병원비도 저희가 냈기 때문에 당장 낼 돈이 없었고, 아빠가 일을 나가지 못한 터라 저희 부녀는 난감했었네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죠. 결국 친구네 부모님이 일하는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기로 했어요. 친구에게 사정을 말해 선불로 월급을 받고 일을 나갔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저희 집 사정을 잘 알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으며, 제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일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친구네 부모님 역시 저희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흔쾌히 일을 하게 해주셨네요. 그렇게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때쯤 친구네 가족이 부엌에서 저 몰래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배신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서빙을 하다 말고 친구의 부모님께 화를 내고 말았네요. 엄마, 미정이 이번 주만 일하면 이제 끝인가? 어때? 애가 착해서 일 잘하지? 학교에서 공부도 꽤 해. 그런데 그렇게 집안 사정이 안 좋아? 아무리 아빠가 아파서 일을 못한다 하지만 애를 일시키는 건 좀 그렇다. 그리고 친딸이면 그렇게 일을 시키겠어? 뭔가 있는 것 같아. 저번에 아빠랑 와서 밥 먹고 갔는데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아서 놀랬어. 너랑 나는 사람들이 붕어빵이라고 하잖아. 그나저나 아빠가 연탄 배달 일 한다는데 그걸 요즘도 하는 사람이 있다든. 그래서 무능한 아빠는 안 돼.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 나이에 연탄 배달 일을 해? 내가 그랬잖아. 걔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연탄 배달 일밖에 못한다고. 마누라가 말할 때는 듣지도 않고서는. 그래도 미정이 일하는 거 보니까 야무지고 얼굴도 예뻐서 오히려 그게 안타깝더라. 공부도 잘한다며? 그 형편에 대학이나 보낼 수 있대. 너는 그런 집안에서 안 태어난 걸 감사해야 해. 부모님이 식당 사장이라 너는 사장 딸이잖아.
언제든 와서 고기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야? 저렇게 어린 나이에 일 안 하고 부모님 품에서 지낼 수 있는 것도 감사해라. 나 같으면 내 자식 이런 곳에서 일 안 시켜. 아파도 자기가 벌어야지 부모지, 안 그래? 아줌마, 저희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장님도요. 그동안 저 일하게 한 적 없었고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서 제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연탄 배달하는 게 뭐 어때서요? 여기 식당도 연탄 쓰잖아요. 우리 아빠가 연탄 배달 안 해주면 여기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동네의 연탄집은 우리 아빠가 일하는 가게밖에 없잖아요. 고맙다고 말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예의라는 게 있는데 저희 아빠 얼굴도 뵀잖아요. 같이 술도 한 잔씩 주고 받으셨으면서.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험담하고 싶으세요? 저는 고깃집 사장보다 제 아빠 딸로 태어난 게 훨씬 좋네요. 이렇게 내뱉고는 곧바로 후회했지만 말은 도로 주워 담을 수 없어서 철판을 깔고 웃으며 일을 마저 했네요. 이미 월급은 선불로 받은 터라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빠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곳에서 일을 할 계획이어서 저는 다음날 친구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를 드리고 없던 일로 하며 다시 일을 했습니다. 퇴근을 하며 집으로 가는데 세상 참 서러웠네요. 그날 친구한테도 너희 부모님께 대들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괜찮다는 말이나 자기도 험담을 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오히려 저에게는 미안하다는 말 없이 네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서 저를 다시 봤다는 말을 했네요. 그런 말을 듣자 속으로 간신히 억울함을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 일을 하고 아빠는 다시 몸이 회복되어서 일을 나가실 수 있었어요. 저는 고3이어서 공부에 매진했고 간호대학교에 합격이 됐네요. 지방대학교였지만 국립이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로 해서 그게 돈이 들지는 않았어요. 아빠는 저와 앞으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많음을 직감하셨는지 서운해하며 눈물을 처음으로 보이시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아빠에게 왜 우냐고 물었는데 아빠는 놀랄 수밖에 없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네요. 아빠, 나 어디 이민가? 생전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는 사람이 왜 울고 그래? 아빠 이러면 내가 마음 편히 가겠어? 아빠가 참 주책이다. 기뻐서 그러지. 네가 태견스러워서. 엄마 없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 엄마가 너 낳고 그렇게 세상 떠나서 정말 막막했는데 남들은 너를 고아원에 보내라, 보육원에 맡겨서 키워라 이랬는데 차마 그렇게 못했어. 남자 혼자서 어떻게 딸을 키우냐면서 다들 말렸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랑 나만 유일한 가족인데 지금은 어려서 괜찮다지만 크면 딸 키우는 게 힘들 거라고 주변에서 난리도 아니게 말렸다. 그런데 우리 딸이 지금도 예쁘지만 아기 때는 더 예뻤거든. 그렇게 맑은 눈으로 나를 보는데 어떻게 너랑 떨어지니? 아빠는 그때 선택이 참 잘한 것 같다. 난 정말 한 게 없어. 우리 딸이 이렇게 스스로 커준 거지. 엄마가 함께 있었으면 정말 기뻐했을 거다. 그리고 이거 받아라. 아빠가 비록 없이 살고 물려줄 것 하나 없지만 이거 하나 보고 너 키웠어. 언젠가는 너에게 이 통장 줄 날을 떠올리며 버티고 버틴 거야.
우리 딸 이거 받고 웃는 얼굴 보려고. 3천만 원 조금 넘더라. 대학 가면 내가 주려고 한 거니까 받아. 이건 네 돈이야.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빠가 그랬잖아. 조금만 참으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준다고. 아빠는 뜻밖의 선물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받지 않는 것도 아빠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돈을 받았네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빠와 처음으로 떨어져 살게 되면서 친구와 학교로 인해 아빠를 찾는 걸 소홀히 했고 집에 가는 일이 줄어들긴 하더군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곧바로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간호사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주말에 아빠가 전화를 걸어 엄마 산소에 다녀오자는 말을 하시며 간호사복을 챙겨갈 수 있냐는 말을 하더군요. 당연히 된다고 했고 간호사복을 챙겨 엄마 산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했겠다. 근데 아빠, 왜 나한테 간호사복 입고 산소 가자고 그런 거야? 간호사 때도 이런 적 없었잖아. 실습할 때도 별말 없더니 갑자기 이야기 꺼내서 조금 당황하긴 했어. 이제 너도 애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할 나이가 된 것 같아서. 어쨌든 네 엄마가 간호사가 꿈이었어. 간호사 시험 보고 합격 통지서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그 모습이 아직도 내 눈에 선하다. 정말 천사가 따로 없었다. 그런데 합격 소식 받고 너 임신한 걸 알게 됐어. 당장이라도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 엄마가 너 낳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널 품었지. 그런데 그렇게 원하던 간호사복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줄이야. 네가 엄마 딸이 맞긴 맞나 보다. 이렇게 간호사 되어서 엄마 소원 풀어주는 거 보니. 아빠는 슬프다며 엄마 이야기를 못하게 했었고 본인도 잘 안 꺼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엄마에 대한 추억들을 끄집어내며 저에게 하나둘 이야기해 주더군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엄마여서 그런지 아빠의 이야기가 동화를 듣는 것처럼 조금은 멀게 다가왔습니다. 아빠는 한동안 엄마의 산소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옛 추억에 빠지셨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시라고 자리를 피해 주었네요. 1시간 정도 흘렀을까 해가 지려고 하자 아빠에게 가자고 하려고 산소로 올라갔는데 아빠가 엄마 산소 앞에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말을 뒤에서 조용히 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의 충격적인 이야기여서 한동안 머리가 멍하고 말았네요. 널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한 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수키야, 우리 딸 널 닮아서 그런지 야무지고 똑똑해. 네가 어떻게 세상을 떠난지 알게 되면 미정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지금도 자기 때문에 자기 낳고 엄마가 떠난 줄 알고 힘들어하는 앤데 난 끝까지 이 비밀 가져갈란다. 그래도 되지? 아빠의 말에 엄마의 죽음에 무슨 비밀이 있을 것만 같았지만 그 후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진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제 인생이 엉망이 될까봐 피한 것도 있었죠. 하지만 살다 보니 엄마가 어떻게 세상을 떠난지 알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절 낳고 세상을 떠난 건 변함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알아서 뭐하나 싶기도 했죠. 절 낳고 세상을 떠난 건 맞기 때문에
어떤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게 없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때 그 사건까지만 해도 제 생각은 그랬죠. 그렇게 그날 일이 잊혀질 때쯤 저는 병원에서 일하다 레지던트 의사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결혼까지 약속을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네요. 남자친구는 성실하고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알아주는 착한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하면서 고향에 계신 저희 아빠를 만나 뵙고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했죠. 날을 잡아 아빠에게 인사를 갔는데 아빠는 예비 신랑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와 예비 신랑은 갑자기 우는 저를 보고 왜 우냐며 당황해 했지만 저는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거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빠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자기도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거라며 부녀가 예비 신랑 앞에서 눈물바람을 보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눈물도 나네. 현수 씨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게 신기하고 집이 너무 환해져서 이상하게 좋네. 사람이 한 명 왔을 뿐인데 이렇게 집안이 달라질 수 있나 싶어서 항상 아빠랑 나랑 이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앞으로 가족될 현수 씨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고 가슴이 벅차. 우리 아빠 나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았는데. 올 일도 셌다. 그만 울어. 현수라고 했나? 우리 미정이 잘 부탁하네. 내가 미정이를 혼자 키웠지만 애가 밝고 씩씩해. 아마 자네한테도 좋은 아내가 돼줄 걸세. 내 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미정이는 분명 자네한테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저도 미정이한테 잘하겠습니다. 조만간 저희 집에도 인사드리고 결혼 날짜 잡으시죠.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린 후 며칠 있다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예비 신랑의 첫째 형이 저와 동갑이며 3살 어린 예비 신랑이 동생이었죠. 남자들만 있는 집이라서 예비 시모는 저를 보며 반가워하셨어요. 형은 작년에 결혼을 했다며 이제는 둘째만 보내면 되는 찰나에 이렇게 색시를 데려왔다고 기뻐하셨네요. 형 내외는 부모님의 반대에 결혼을 한 거라 왕래가 없으셨고 그래서 그런지 시부는 둘째인 예비 신랑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관심이 지나치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모는 시부 몰래 큰형 내외와 자주 보는 사이인 것 같았네요. 제가 시댁에 간 날은 큰형 내외는 오지 않았고 시모만 저를 반기시며 시부는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3살이나 많다는 이유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제 아버지의 직업이 문제가 되면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둘이 잘 만났네. 서로 결혼하면 출퇴근 같이 해도 되고 신혼집도 병원이랑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면 딱 좋겠다. 우리 현수가 여자 한 번을 안 만나길래 내가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여자가 있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앞으로 잘 부탁하마. 그네들 내에도 소개해주면 좋겠는데 당신이 워낙 고집을 부리니까 걔네들이 우리를 보러 안 오는 거 아니야. 언제 한번 집으로 부릅시다. 맛있는 저녁도 먹고 새아가도 소개시켜주고.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말 편히 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거 저희 아버지가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품이라며 보내주셨어요.
입에 맞으시면 또 보내주신다니까 말씀만 하세요. 벌써 결혼했어? 당신은 오늘 처음 본 아가씨한테 새 아가가 뭐야? 그쪽은 또 처음 본 사람한테 어머님이라고 하는 게 내가 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리고 현수야, 3살은 너무 많지 않니? 처음에 나이가 3살 차이 난 데서 아래로 3살인 줄 알고 괜찮다 생각했는데 위로 3살이라니 깜짝 놀랬다. 아무래도 아이 낳는 것도 젊은 애들보다 못할 거고 간호사가 웬 말이야? 내가 아들 의사로 키워서 간호사 며느리 보려고 그런 줄 알아? 아가씨가 생각을 해봐. 우리 집 사람이야. 그냥 다 좋다고 하지만 나는 의사이기 전에 사업도 같이 하는 사람이야. 결혼도 비즈니스라고. 누가 의사 아들을 잘 키워놔서 나이도 많은 간호사한테 장가를 보내? 그런 부모가 어딨어? 당신 또 그런다. 자꾸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을 거예요? 현수가 첫째처럼 여자를 많이 데려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일 흔치 않다고요. 얼마나 현수가 마음에 들었으면 우리한테 여자를 다 소개시켜줘요. 그걸 봐야지. 왜 겉만 보고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지 몰라. 당신은 가만히 있는 며느리 될 애한테 트집 잡지 말고 들어가요. 우리끼리 얘기하려니까. 나 빼고 이 결혼이 가당키나 해? 내가 100번 양보해서 현수가 처음으로 데려온 여자라. 솔직히 기대한 게 큰데 연상의 간호사까지는 그렇다고 쳐. 그런데 집안까지 별 볼 일 없으면 현수 네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연탄 배달 장수라며? 연탄 배달하는 집 따위가 의사 집안을 사돈으로 두는 게 웬 말이야? 절대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어. 나는 결사 반대야. 아버지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 시대 때야 의사가 벼슬이었겠죠. 그래서 의사인 아버지는 기고만장이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의사가 벼슬도 아니에요. 저랑 미정이 5년을 만났어요. 그동안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이 좋았고요.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잘 지냈다고요. 다른 사람이 제 곁에 있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미정이 아니면 저 못 살아요. 아버지가 반대해도 저 이 결혼 할 거예요.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시는 거예요? 형한테도 그렇게 하셨으면 됐잖아요. 형수가 결혼도 전에 임신해서 형 따라 우리 집안에 시집 왔는데 뱃속의 태아가 아들 아니라고 내쫓으셨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형 가정에도 간섭하시더니 저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예요? 저도 형처럼 아버지 안 보고 살까요? 그러길 바라세요. 잘난 의사 아들 두면 뭐해요? 곁에 없는데 제 얼굴 보고 싶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너 이예비한테 할 말이 고작 그런 소리야? 자식놈들 키워봤자 헛수고라는 말이 딱 나한테 하는 소리네. 그렇게 돈 벌어서 한 놈은 법대 가게 해놨더니 아무 여자나 만나서 집에 데리고 오더니 그 짓도 잠잠하다 싶다가 보니까 어디서 살림 차리고 덜컥에 붙어 가지고 오질 않나. 또 딴 놈은 말도 안 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고 하질 않나. 내가 돈 들여서 너희들 이런 꼴이나 보려고 그렇게 공부시킨 줄 알아? 그동안 이 애비 밑에서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이 정도 효도는 못 해줘? 내가 이런 간섭 정도 해도 되잖아. 니들이 누구 덕에 의사 집안의 아들로 자랐는데? 예비 신랑은 결국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당분간은 병원에서 당직하며 지낼 거라더군요. 아버지가 결혼 허락하실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했네요.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저 때문에 예비 신랑이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지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아버지의 고집이 말도 아니라서 이 정도는 들어먹지도 않을 거라며 절대 굽히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뜻밖의 일로 예비 신랑이 예비 시부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 계기로 이 남자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저에게도 간절하게 되었네요. 현수 씨, 어쩌면 좋아. 아빠 허리에 문제가 있나 봐. 예전에 허리 다친 게 있는데 이번에 연탄 배달 일 하면서 연탄이 아빠 몸 위로 무너졌나 봐. 아빠가 연탄에 깔리고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대. 우리가 있는 병원으로 모실까? 그래도 내가 병원에서 오며 가며 신경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너무 놀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 당신도 알지? 나 아빠 잘못되면 살 수 없어. 우리 아빠 어떡해? 얼마나 크게 다치신 거야? 허리를 전혀 못 쓰셔? 그럼 우선 아버지가 있는 병원으로 모시자. 허리 수술이나 디스크 관절 같은 건 우리 병원보다 아버지가 있는 병원이 잘 봐. 그리고 아버지가 성격은 그러셔도 그쪽 부분에서는 명이야. 자기도 알잖아. 아버지한테 수술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내가 아버지한테 잘 말할 테니까 당신은 당장 병원부터 옮겨. 아버님이 수술해 주실까? 지금 예약해도 꽤 오래 걸릴 텐데. 그리고 우리 아빠라고 하면 절대 수술 안 해주실지도 몰라. 나만 믿고 우선 아버지 병원으로 모셔.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알겠지? 당신한테 가족은 아버님 뿐이라며. 아버님만 생각해. 병원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겠지? 내가 어떻게 하든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아버님 치료만 신경 쓰자. 예비 신랑은 그날로 시부가 있는 병원에 가서 시부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예비 장인이라며 말은 하지 않았네요. 가장 친한 친구 아버지라면서 수술을 급하게 해야 한다며 수술 허락을 받았다고 했네요. 그 대가로 더 이상 병원에서 지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제안을 했다더군요. 하지만 아버님은 병원 원칙을 어길 수 없다며 거절하시자 결국 현수 씨는 저와의 결혼을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시부의 마음을 달랜 후 겨우 아빠의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게 되었네요. 수술을 하면서 시부는 환자가 저희 아빠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수술을 진행해 주셨죠. 아빠는 6시간이나 되는 큰 수술을 무사히 마치셨고 입원을 하며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네요. 수술을 끝나고 다음날 회진을 돌 때 저와 예비 신랑은 아빠와 함께 시부를 맞이했습니다. 어차피 간호하고 면회하면 알게 될 일이었고 더 숨길수록 시부의 분노만 살 것 같아 함께 얼굴을 비추기로 저와 예비 신랑은 이야기를 나눴죠. 드디어 아빠의 침대를 가린 천막이 걷어지면서 시부의 해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부는 저와 예비 신랑의 얼굴을 보고 놀라며 토끼 눈이 되었네요. 왜 니들이 여기에 있냐며 버럭 소리를 내며 저희를 번갈아 가며 보셨죠. 병원에 있어야 할 니들이 왜 우리 병원에 있는 거냐? 뭐야? 니들 지금 짜고 나를 속인 거야? 니들이 김정도 환자랑 무슨 관계이길래 여기에 있는 거야? 현수 너는 나한테 무릎까지 꿇으면서 미종이랑 만나는 거 생각해 본다며? 근데 이렇게 둘이 딱 붙어 있으면 뭐가 돼?
나를 속인 거냐? 이 환자분 현수 친구 아버지라며? 미정이가 제 친구이기도 하죠. 이분이 미정이 아버지 되시는 분이세요. 허리 수술이 급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아버지한테 미정이 아버님 수술 해달라고 하면 없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수술 안 하실 게 뻔해서 제가 먼저 선수 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미정이 아버님 수술 안 해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미정이와 결혼 생각만 해본댔지 안 하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건 죄송해요. 니들이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당장 이 환자 내보내요. 내가 지시했다고 하고 당장 퇴원수속 밟아. 감히 내가 누구라고 도둑 수술을 받아? 현수 너 여자 때문에 이 애비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이 여자가 뭐라고? 그때 잠에서 깬 저희 아빠가 일어나면서 시부와 얼굴을 마주친 순간 시부는 아빠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시부를 업고 응급실로 내려갔고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시부를 잡아야 한다며 쫓아가려 하자 간신히 붙잡으며 안정을 취하게 했네요. 아빠는 진정이 안 되는지 숨을 거칠게 쉬며 시부의 이름을 대며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아빠의 모습을 처음 봐서 조금 당황스러웠죠. 제가 시부에 대해 말하자 아빠는 제 손을 잡으며 이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제 손을 잡고 말리기 시작했네요. 우리 아버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아빠 허리 수술해주신 분이 현수 씨 아버님이셔. 말하자면 긴데 현수 씨 아버님만 우리 결혼을 반대하시거든. 아무래도 내가 현수 씨에 비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허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수 씨 아버님이 허리 수술을 정말 잘하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현수 씨 아버님께 숨기고 아빠 수술 시킨 거야. 아마 그 일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셨나 봐. 아직 결혼 허락하지 않으셔서 현수 씨 아버님한테 예비 장인 어른이라고 말하면 아버님이 수술을 안 하실 게 뻔해서. 당장 그 자식한테 날 데려다 줘라. 그 자식 면상을 올려야 내가 세상을 떠나도 두 눈을 감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미정아, 너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현수가 아무리 착하고 좋은 남자라지만 그 애비가 저 사람이라면 절대 결혼 허락할 수 없어. 당장 여기서 나가자. 차라리 평생 허리 못 쓰고 못 걷는다고 해도 좋으니까 저 사람한테 치료 안 받을 거야. 저 사람이 네 엄마를 어떻게 했는데? 아무 죄 없는 네 엄마를 임신하게 하고 뱃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너를 낳지 못하게 한 사람이야. 한밤중에 병원에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 있는지 검사한다면서 네 엄마를 불러들여서 어떤 짓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 내가 아픈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해. 어디서 살고 있는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어떻게 해서든 벌을 받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친아빠가 현수 씨 아빠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빠는? 언젠가는 내가 다 말하려고 했어. 네 엄마 산소 찾아간 날도 실은 너한테 아빠가 따로 있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엄마는 너를 낳지 말라며 강요하는 그 작자를 피해 너 하나 살리자고 도망쳐 나온 거야. 그리고 나한테 와서 애 낳고 그렇게 불쌍하게 떠난 거다. 나는 네 아빠가 아니야. 수키랑 한 동네에서 자란 동네 오빠 사이였다.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수키가 못 가게 해야 했는데 다 내 탓이다. 내가 좀 더 수키를 붙잡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아빠에게 듣고 나니 어릴 때부터 아빠와 저와 닮지 않았다는 주변 말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었지만 제가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만 했어요. 다음날 아빠를 퇴원시키고 고향으로 내려왔고 현수 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저희 둘은 도저히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저는 현수 씨와 마음 정리를 하고 현수 씨 아버님이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갔네요. 당장이라도 난동을 부리고 싶었지만 그런 걸로는 현수 씨 아버지에 대한 제 분노가 참을 수 없었어요. 현수 씨 아버지에게 찾아가 저희 아빠에 대한 원한을 한 방에 갚아드렸죠. 이렇게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망가지는 걸 볼 테니까. 이건 아빠에 대한 원한이에요. 죄 없는 우리 아빠 평생을 미연부 꼬리표 달고 살게 해놓고 당신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살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 원한. 이건 내 원한이야.